어르신,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미리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45년 넘게 신경내과를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제가 환자 기록을 다시 보면 그 갑작스러움 뒤에는 늘 예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감정이 평소보다 쉽게 요동치고 걷다가 중심이 흔들리거나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지는 순간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만 그건 이미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 역시 젊을 때는 그저 의학적 사실로만 이해했지만 70이 넘은 지금은 제 몸이 직접 알려줍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지고 잠에서 깼을 때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좀 피곤하네 하고 넘겼겠지만 이젠 압니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혈관의 신호라는 걸요. 뇌는 한순간에 피 공급이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단 10분이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지요. 더 무서운 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3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지 못하면 평생 말 한마디 못하거나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눈빛으로만 대답하던 노신사, 한쪽 팔이 굳어버린 채로 식사 시간을 기다리던 할머니. 그분들이 처음부터 병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 평소에 괜찮았어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그 조금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이미 뇌 속엔 작은 흰 점들이 수없이 찍혀 있죠. 그게 바로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뇌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큰 혈관이 막히고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운이나 체질 탓으로 돌리지만 의학적으로는 훨씬 단순합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의 80%는 음식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기름진 식사, 단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운동 부족. 이 네 가지가 피 속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 결국 뇌의 미세한 혈관을 막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몸의 한쪽이 무거워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손끝 감각이 사라질 때쯤이면 이미 늦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은 치료의 병이 아니라 예방의 병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처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약은 응급조치일 뿐 혈관 자체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음식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혈관을 복원합니다. 혈관에는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곳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 우회혈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 힘을 깨우는 건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넣는 가루 3가지. 생강, 아로니아, 그리고 강황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혈관에 좋다고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제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수십 년의 의사 생활과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돌이켜봐도 꾸준한 식습관 변화만큼 강력한 예방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약 광고도 건강식품 선전도 아닙니다. 그저 한평생을 의사로 살고 환자들과 고통을 함께한 한 노의사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동시에 가장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단, 그 회복을 이끌어내려면 매일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겁니다. 그 한 숟가락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진행되는 혈관의 노화와 염증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지금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같은 현상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작은 손상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죠. 그건 몸이 이미 수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뇌경색의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혈액 속 지방과 당, 염분이 과하게 쌓이면서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새로 염증 물질이 스며듭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증이 반복되면 상처는 굳어지고 그 위로 콜레스테롤이 붙어 죽상경화판이라는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덩어리가 커지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어느 날 피가 흐를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전형적인 발병 과정입니다. 문제는 뇌혈관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은 아플 때 통증을 보내지만 뇌혈관은 조용히 막혀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말이 느려지는 순간이 와도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미 뇌 속 미세혈관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던 60대 남성은 어느 날 출근길에 한쪽 팔의 감각이 사라졌고 70대 여성은 설거지를 하다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경미한 이상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채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남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공포는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그 회복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문제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혈관벽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식과 생활을 바꾸면 염증은 가라앉고 손상된 혈관 주변에 새로운 우회혈관이 생겨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혈관을 내버려 둡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다. 수치가 조금 높을 뿐이다. 이런 말 뒤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증명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경고 없이 오지만 예외 없이 원인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질환의 방치.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뇌혈관은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뇌 속의 혈관은 실보다 가늘고 머리카락의 절반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느다란 길 하나가 막히면 우리의 말, 기억, 표정, 감정, 인격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통로가 매일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의 첫걸음은 습관의 교체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식습관을 좋은 음식으로, 불규칙한 생활을 일정한 루틴으로 바꾸는 순간 뇌혈관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 뇌를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자는 습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심지어는 생각하는 태도까지 모두 뇌혈관의 상태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환자들의 식습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나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잘 먹었어요. 매일 밥도 챙겨 먹고 고기보단 국이나 반찬 위주였어요. 하지만
막상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짠 국물, 밀가루, 단 간식, 그리고 기름진 반찬이 하루 세 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건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집밥의 함정이죠. 짠 음식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관 내압이 높아지고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한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출혈과 염증이 반복됩니다. 당분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과일 주스, 빵과 과자 속 당은 혈액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끈적한 당화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혈류가 막히는 길을 열어버리죠. 게다가 혈당이 오르면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흐릿해지거나 손끝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도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으면 몸은 계속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굳고 좁아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화를 내는 건 혈관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요. 마음의 긴장은 곧 혈관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운동 부족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근육이 움직일 때 순환이 활발해지는데 대부분의 중년 이후 세대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아래에 고이고 혈관의 탄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요동치고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모든 요인이 모이면 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는 끈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일부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죠. 이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숫자를 헷갈리거나 말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뇌의 한쪽이 이미 손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은 진짜 쓰러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혈관은 회복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몸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음식과 습관입니다.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식사, 부드럽게 움직이는 근육, 안정된 호흡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막혔던 길은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노년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끼, 하루 한 걸음이 뇌혈관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한순간의 사고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의 MRI를 보며 같은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뇌혈관의 손상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낡은 수도관이 안쪽부터 조금씩 녹슬고 좁아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피 한 방울 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녹이 앉고 결국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뇌 속의 혈관도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조금씩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지방과 염증이 쌓여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 손상 과정의 첫 단계는 혈관 내피세포의 미세한 상처입니다. 이 세포는 혈관의 안쪽을 부드럽게 감싸며 피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짠 음식, 담배, 스트레스, 고혈당은 이 세포를 공격해 틈을 냅니다. 그 작은 틈으로 지방과 염증 물질이 스며들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몸은 이 상처를 메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한 석회질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죽상경화판이죠. 이 덩어리가 커질수록 혈관의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피는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뇌는 서서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혈류의 점성 변화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흐름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피가 특정 지점에서 맴돌다 응고되는데 그게 바로 혈전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언제 어디서 막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평소엔 멀쩡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류가 세게 밀려 들어가면 그 압력으로 죽상경화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조각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단 10분이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10분을 넘기면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며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뇌의 기능 저하입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건 뇌혈류의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분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순간 다리가 굳어버려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고 하시는데 이 역시 뇌에서 다리를 움직이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노화나 피로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뇌혈관이 이미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이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MRI를 찍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미 여러 곳에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죠. 그때 환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보내온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잦은 피로, 순간적인 어지럼, 손끝 저림, 말이 꼬이는 순간. 이건 모두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은 손상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건 하루 한 끼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온화한 마음가짐이 뇌를 살립니다. 실제로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한 환자들은 6개월 만에 MRI상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뇌경색의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지만 사실 그 징후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 바로 대응하면 뇌혈관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환자들을 통해 배운 희망의 의학입니다. 혈관의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의 설계입니다. 저는 70년의 인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혈관 문제를 습관 하나로 바꿔낸 모습을 봤습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많은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생각보다 더 똑똑한 기관입니다. 막힌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는 우회혈관, 즉 콜레터럴 서큘레이션 컬레터럴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회혈관은 단순히 막힌 곳을 대신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비상로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로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관 내 염증이 잦아들고 피가 맑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가 탁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면 새로운 혈관이 자라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약은 막힌 곳을 일시적으로 뚫을 수 있지만 혈관의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막힙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첫째, 혈액 속 점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고 염분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혈액의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뇌의 미세혈관까지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뇌혈류 속도가 평균 7%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혈류의 자극인 셈이죠. 둘째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이지만 동시에 회복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기름진 육류, 튀김, 과도한 당 섭취는 모두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생강, 강황, 베리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드신 70대 환자분이 약을 줄이면서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약의 도움을 줄이면서도 몸이 스스로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셋째는 혈관벽의 재생 과정입니다. 손상된 혈관은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충분해야 다시 단단해집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혈관벽의 세포를 새로 만드는 데 사용되며 혈류의 마찰로 생긴 미세한 상처를 봉합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흐르는 길을 다시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죠. 넷째는 신경의 회복과 연결입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지만 신경망은 대체 회로를 만듭니다. 한쪽 신경이 손상되면 다른 쪽이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꾸준한 산소 공급과 영양, 그리고 운동입니다. 걷기, 손가락 운동, 글쓰기, 독서, 심지어 음악 감상조차 신경 회복에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축적이다. 약은 응급을 막지만 습관은 미래를 바꿉니다. 매일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막힌 혈관을 뚫고 새로운 혈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MRI 변화를 통해 이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한 환자들은 뇌의 혈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두웠던 부위가 점점 밝아지고 신호가 끊겼던 곳에서 다시 미세한 혈류가 감지되었죠. 그건 단순한 의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되살아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혈관은 절망의 기관이 아니라 희망의 기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어줄 열쇠는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손, 당신의 식탁,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멍하고 손끝이 유난히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한 걸음이 버거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뇌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 손끝이 차고 머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증상을 가진 중년 환자들을 볼 때마다 꼭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피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보다 찐 생강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이에요. 쇼가올은 혈액 속 염증을 없애주고 굳은 피가 생기지 않게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붙은 오래된 찌꺼기를 녹여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평소 손끝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찾아오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고 혈액 점도도 진했습니다. 약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찐 생강가루를 하루 반 티스푼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생강가루를 타서 아침마다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죠. 2달쯤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재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강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는데 그 작은 상처 위에 피가 엉겨붙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혈전이고 뇌혈관을 막는 원인이지요. 그런데 생강의 성분이 그 엉겨붙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즉, 피를 너무 끈적하지 않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꾸준히 쌓이면 뇌 속 미세혈관의 산소 공급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생강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인지 기능이 25%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몸의 냉기를 다스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찐 생강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그 증상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뇌는 따뜻한 피를 좋아합니다. 찬 피는 막히고 따뜻한 피는 흐릅니다. 결국 생강의 역할은 뇌로 향하는 피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찐 생강가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기모른 찜기에 면포를 깔아 20분간 쪄주세요. 이렇게 찐 생강은 날생강보다 매운맛이 줄고 부드러워집니다. 이후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하루 이상 충분히 말려 믹서에 곱게 갈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가루는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23개월은 거뜬합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반 티스푼 약 일지를 타서 마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두유나 꿀물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다만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가루로 먹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열을 가하면 유효 성분이 더 많아지고 가루 형태는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강차나 생생강보다 찐 생강가루가 훨씬 몸에 잘 받아들여집니다. 하루 한 숟가락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두통이 줄며 눈의 피로가 덜 느껴질 거예요. 그건 단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피가 막히는 병이지만 생강은 그 막힘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잔에 생강가루 반 스푼을 넣어보세요. 그 한 모금이 당신의 혈관을 데우고 내일의 기억을 지킬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일의 순서를 자꾸 헷갈리고 사람 이름이 입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느낌. 예전엔 기억이 명확했는데 요즘은 한 번에 떠오르지 않고 감정도 괜히 예민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셨죠?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의 혈관이 노폐물로 막히면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는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라고 불리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45배 이상 높고 그중 핵심은 안토시아닌 ANTHOC와 EANIN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녹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손상된 혈관벽을 복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 부이자 재건 설계자인 셈이죠. 제가 72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머리가 자꾸 멍하고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분은 매일 점심마다 짠 국과 밥을 드셨고 커피 대신 믹스커피를 하루 2잔씩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로니아 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도록 권했어요. 3달 후 그분의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42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약의 용량을 줄였는데도 말이죠. 혈류가 맑아지니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아로니아의 진짜 힘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의 콜라겐을 보호해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덕분에 피가 고이지 않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죠. 이게 바로 중년 이후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로니아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손상까지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과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않죠. 그런데 아로니아 속 폴리페놀 성분은 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 줍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아로니아를 섭취한 중년층 실험군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20%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로니아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거트에 한 스푼 섞어 먹기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아로니아 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꿀을 약간 더하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또는 따뜻한 두유나 스무디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아침에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단,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아로니아에는 산 성분이 많아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로니아 생과나 냉동과를 깨끗이 씻어 식품 건조기에 4550도 정도로 하루 이상 말리세요. 완전히 말라서 손으로 눌렀을 때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가 되면 믹서에 곱게 갈아 병에 담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가루는 냉장 보관 시 3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5g,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입니다. 꾸준히 드시려면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하게 드시면 속이 답답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 스푼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스푼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작은 변화가 혈관의 생명을 바꿉니다. 1달이면 몸이 따뜻해지고 2달이면 머리가 맑아지며 3달이면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를 좋아합니다. 당이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올려주지만 그 대가로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반면 아로니아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한 숟가락의 선택이 당신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눈이 또렷하고 머리가 맑아졌어.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아로니아 가루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큰거리며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 혈관과 세포에 미세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이 바로 혈관을 막고 피를 끈적이게 만들고 결국 뇌경색과 심장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피가 맑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강황입니다. 강황은 우리가 흔히 울금이라고 부르는 노란 뿌리 식물이에요. 예로부터 인도에서는 카레의 주재료로, 동양에서는 염증을 다스리는 한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 CURCUMIN입니다. 이 커큐민은
인체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속에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천연 항염 물질이에요.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도 커큐민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늘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 잠을 설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황가루를 하루 반 티스푼씩 두유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석 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덜 아프니까 다시 걷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피가 맑아지면 관절도, 뇌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커큐민의 진짜 놀라운 점은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강황은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신경 사이의 연결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강황은 피를 맑게 하지만 동시에 뇌를 깨웁니다. 다만 강황의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집니다. 후추 속 피페린 PIPERIN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큐민은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두유나 올리브 오일, 우유와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두유 한 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고 잘 저은 뒤 아침 식후에 드세요. 맛이 생소하신 분들은 꿀을 약간 넣으셔도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당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면 밥이 노랗게 색이 돌며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납니다. 이렇게 밥으로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인 35지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강황은 단지 혈관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노화의 불을 끄는 소화기, 면역, 혈관 전체의 진정제입니다. 커큐민은 염증 반응을 조절해 면역을 정상화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덜 붓고 아침 피로가 줄어들며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나 혈전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가 약하거나 담석이 있는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고 식후에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강황가루 한 스푼을 두유에 타서 마십니다. 그 습관 하나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하루의 시작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나이도 천천히 든다.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의 오래된 염증과 피로를 씻어내는 자연의 약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탁하며 이유 없는 피로가 쌓여 있다면 그건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관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강황은 다시 피를 흐르게 하고 뇌를 깨우며 몸을 되살립니다. 오늘부터 아침 한 잔의 노란 강황 두유로 시작해보세요. 그 한 잔이 내 몸속 염증의 불을 끄고 뇌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네, 머리도 맑네. 그게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뇌경색은 결코 먼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미세한 혈관이 지쳐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깨우는 건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 작은 습관, 그리고 자신을 아끼려는 마음 하나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의 선택 속에 있다. 매일의 선택이 혈관을 살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인생의 시간을 다시 젊게 돌려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가루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데우고 막힌 혈관을 열고 다시 살아있는 하루를 선물하는 작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단 30초의 습관이지만 그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희미하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물 한 잔에 생강가루를 타고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아침 두유에 강황가루를 섞어보세요. 그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상담소는 단지 건강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중년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지금까지 중년상담소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